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 초대석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이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얼어붙었던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것이란 기대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북핵 위기와 사드 배치라는 엄중한 현실에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통일로 가는 남북관계 개선, 안보 불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은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박종화 이사장님을 모시고 그 해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난 두 정권 때 남북관계가 많이 이제 얼어붙었다 이렇게 보는 되겠죠. 이제 좀 풀려야 되는데, 당연히 풀려야 되겠죠. 그래서 풀리되 어림이 왔다 풀릴 때는요, 갑자기 풀리면 좀 혼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서히 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큰 틀은 풀리는 거고 서서히 풀리는데 그 중요한 거는 남북 관계는 북과 남과 북 둘이 주도적으로 하되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국들하고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예한 대립 상태고, 네. 일본, 러시아도 우리와 별로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고, 네.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서서히 풀린다는 말은 남북 관계도 잘 풀리면서 동시에 주변 국가도 풀려서 이 얼음 풀리는 것이 이 동북아 전체에 좀 아름다운 봄날이 오도록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입니다. 네네. 그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들을 꺼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민간 교류를 부분적으로 허용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환영할 것 같았던 북한 쪽에서 거절을 했어요. 이제 본격적인 좀 밀고 당기기가 있지 않겠나 그런 거겠죠.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북한이 이 정부에서 남북 관계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올 것인가도 관심입니다. 그렇죠. 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좀 서서히 풀려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어느부터 다 풀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 핵 문제를 중심한 안보 문제가 분위기상 좀 풀렸으면 하는 바람이 북한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걸 찬동하면서도 그 푸는 방법으로 민간 차원의 이 소위 연동 정책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움되는 손길을 주자고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튕기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남북 관계는 하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요. 튕겼다 받았다 하는 핑퐁 늘 있는 거고.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좀 튕기면서 정치, 군사, 안보 쪽에 자기들 아젠다를 좀 같이 풀 수 있을까 하는 테스트로 좀 이렇게 튕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도 또 예측해 보시는 분도 있지만 역설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아직은 대외적으로 특히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올 만큼 안정화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죠? 그러니까 결국 북체제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는 문제인데요. 지금은 우리는 남쪽 입장에서만 우선 볼 때는 북체제는 굉장히 불안한 체제 같습니다. 근데 북체제 나름대로는 또 자기들 나름대로는 굉장히 강한 체제라고 자부하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것이 국제사회에서 남한과 대결해서 그만큼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실제 역량이 있는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부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은 그 점에 대해서 실수를 아마 하면 안 되니까 튕기면서 반응을 보는 거 아니겠나 저는 생각입니다. 시간도 벌고. 시간 좀 벌려고요. 시간 벌고 실제 문재인 정부가 풀면서 얼마나 어떻게 돕겠다는 건지 그것도 아직 정확히 모르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잘 모르겠고 네. 지금은 유엔 제재가 있기 때문에 엄청 제재 속에 있잖아요. 네. 제재는 하나도 안 풀면서 남쪽이 약간의 그 민간 접촉을 푼다에 대해서 나쁘진 않지만 네. 굉장히 막 평가절하하면서 자기 나름의 대책을 수립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사실 북한이 핵실험을 계속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방어적인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허용을 했고 네. 또 사드가 일부 배치됐고 나머지 추가 배치 문제도 지금 우리 국내에서 쟁점이 돼 있습니다. 이 사드 배치 문제는 목사님께서 서두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과 미국의 미묘한 힘의 역학관계도 작용하고 있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진퇴양난의 처지에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지금 이제 사드 배치 문제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군사 전문가는 아닌데 일반 민간 입장에서 볼 때 모든 외교 사안이 다 그렇고 특별히 이제 첨단 무기 배치 문제는 전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요 단 한 건도 갈등 없이 이루어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는 이제 상당히 기존 정책까지 많이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처음에 사드를 배치할 때 사드 배치 목적이 뭐냐? 북한 핵을 막기 위한 거다. 네. 그랬으면 네. 북한 핵도 비밀이 아니고 그게 대응하는 사드 배치도 비밀이 아니면 초장부터 이런 정책을 했으면 어떻을까 생각해요. 북핵과 사드 배치를 묶어요. 네. 그래서 북핵이 포기되는 한 사드 배치는 필요 없는 거고 네. 북핵이 있는 한 사드 배치 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협상도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핵 반대, 핵 또는 뭐 폐기까지 얘기했습니다만 핵무기를 어떻게든지 동결시키든지 중단시키든지 우리 원하는 대로 네. 그것과 사드 배치 같이 묶어서 협상의 테마로 삼았던들 지금처럼 아주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그러나 저희들이 알기에는 일단 비밀리에 추진하다 보니 네. 대세계적으로 이런 얘기를 못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네. 북핵 때문에 사드 배치가 있다. 네. 네. 그러면 북핵과 사드 배치는 한 묶음으로 묶어서 처리하자. 이게 두 개 지금 얽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느 것을 먼저 풀어야 할지 모르나 저는 미국과 중국에 향해서 네. 핵과 사드를 묶어서 처리하자 네. 하는 제안을 저는 우리 정부가 했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에 이 미국 방문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하시는데 사드 문제는 오픈은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묘한 의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더테이블에서라도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일 텐데 특히 또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중국은 당장의 경제 보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 의식 안 할 수 없고요. 또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사드를 설치를 일단 시작을 했고요. 줄타기를 해야 되는데 훈수를 좀 해주시죠. 이번에 미국 가셔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네. 훈수는 하나님이 하셔서 제일 좋은 훈수인데 네. 지혜는 어쩌면 이렇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제일주의, 국가 이기주의를 택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중국 시진핑도 중국 국가 핵심 이익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같은 얘기예요.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요. 상황은 다를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 우리도 한반도 전체 이기주의라는 말보다 전체 이익을 네. 대변하는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전 세계에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미국, 그다음에 남한, 북한 내 국가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해법은 뭐냐면 미국 편 들었냐, 중국 편 들었냐, 북한 편 들었냐가 아니라 네. 네 당사자의 네. 이해관계를 풀 공동광장을 마련하자 네. 하고 의제를 던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각국의 이해관계는 추구하되 네. 공통의 이해관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공통 임무 아니냐. 네.
그런 의미에서 한반도 해법을 다시 찾는 대화를 시작하자. 네. 이렇게 대통령으로서는 큰 담론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뭐 어떻게 보면 중국 눈치 보느라고 미국 눈치 보느라고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샌드위치가 아니고요. 네. 우리도 우리 이익을 대변하겠다. 네. 공동의 이익을 찾아보자. 네. 그래서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 문제도 문제 제기하고요. 네. 뭐 미국에 대해서도 꼭 그것이 사드 배치가 미국의 국가 이기주의에 합당한 것이냐 따져보고 네. 우리도 네. 북핵 당연히 반대하지만 북핵을 반대하는 사드가 어느 정도 국방적으로 방할 능력이 있는 거냐. 네. 또 북핵은 당연히 왜 우리는 철거를 원하느냐. 남한은 핵 같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런 전제하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하자 네. 하고 공개적 담론을 제기하는 것이 저는 대통령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지당하신 담론이시고 또 문제제기신데 중국이 참 걱정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중국이 사실은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웃 국가인데 아직까지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다 할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사드 배치까지 연결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정치 문제는 그렇고요. 예. 우리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북한이 종교의 자유가 지금은 허락되어 있지 않지만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의 체제도 변화가 올 거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리라고 봅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도 목사님처럼 복음 통일 준비를 더 확산시켜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님 기독교계의 복음 통일 준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복음 통일에 관한 준비가 남한 교회에서도 네. 다양하게 전개되고 준비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방법은 하나는 아니죠. 단 한 가지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북한이 이제 통일이 되면 결국 복음화의 길을 가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북한이 그동안 살아온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네. 이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체제인데 그것도 아주 독특한 네. 주체 사상에 의한 나름대로 그렇죠. 1인 숭배 체제로 네. 길들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체제 속에서 복음화한다는 것이 남한식의 자유분방한 네. 자유로운 이런 복음화 방식과는 많이 다를 것이다 네.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우리는요 복음화가 위에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복음화였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소위 이제 말하자면 그 바텀 업. 네. 뭐 본인들이 신앙을 가지기를 원해야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북은요 소위 탑 다운 방식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제 생각에 북한의 복음화에서 중요한 거는 바닥의 복음화와 함께 네. 상층부의 복음화가 같이 가주어야 네. 이 복음화가 열매를 맺는데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어가요. 네. 왜냐하면 살아온 것이 말이죠. 우리서 지시만 맞고 살았기 때문에 네. 맞으면 상층부도 북한에 네.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 북한의 우리 백성들, 부상한 백성을 많이 도와서 복음을 일깨워주지만 무슨 준비 또 해야 되냐면 북한의 사상과 네. 체제와 권력에 아주 물든 상위층 사람들에게 네.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 들어가서 네. 빠른 시일 내에 상과 하가, 위가 아래가 합쳐서 복음할 수 있는가. 그 점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통일이 되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자리를 김씨 일가가 지금은 주체 사상을 무기로 해서 대신하고 있는데 통일이 되었을 경우에 북한의 우리 복음의 전파가 용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반이 살아 있는지 저는 그 부분도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는 그 옛날부터 있었던 네. 우리 지하에 네네. 지하에 우리 복음을 들었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성도들이 있어도 지금 사회적으로 북한 체제 내에서 전혀 나타날 수도 없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이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에도 기독교 단체하고 있죠. 뭐 당과 당의 휘하에서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그것밖에는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서 네.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독일에 보니까요. 독일의 교회는 상당히 우리 북한 교회보다는 좀 강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사회주의 속에 사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은 사회주의 이념을 대변하지 않는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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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와 그렇다고 대항해서 싸우지도 않겠다. 네. 그냥 사회주의 체제라는 동독 체제라는 속에서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믿는 네. 정체는 초연한 체제는 초연한 그런 교회가 되겠다. 뭐냐면 체제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독에서는요. 뭐 그것도 교회냐.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지. 네. 근데 그 어려운 체제 속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나마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었는데 네. 통일되고 나니까요. 네. 그 끝나프리아 또 있던 것이 참 고마웠다. 네. 해서 지금 복음화 잘 되고 있는데 저는 북한에 있는 우리 기독교도 연맹이 있는데요. 그 연맹이라도 네. 좀 커서 네. 네. 이 접촉 창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기독교 복음화는 정치와 달라서 네. 접촉한 만큼 성과 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접촉한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얼마나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있는 것이지 접촉의 양만큼 접촉의 규모만큼 결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정치는 그렇게 하죠. 그러나 복음은요. 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 방식대로 복음을 일으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남한하고 북한의 상황에 달라서 복음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제한된 만큼 우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다하면 네. 그 최선이요. 최소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성령은 살아계셔서 반드시 역사한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기적입니다. 네. 복음은 다 기적이에요. 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가 복음할 때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복음의 폭발력이 있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간과가 맺혀야죠.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되지만 최선을 다하면 돼요. 네. 좋습니다. 목사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 이사장 맡고 계시면서 활동하시잖아요. 목사님 활동하시는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고요. 아, 그래요? 예, 소개해 주시고 우리 교계도 이런 준비부터 좀 우선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지적해 주시죠. 저희는 뭐 기독교계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은데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우선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 현 상황에서 둘을 좀 합쳐서 지혜를 모아보자. 전부 모을 수 없으면 담론을 형성하는데 우리 함께 모아보자. 그래서 담론이 형성돼서 어느 교회 봐도 기독교를 그건 해야 되겠다. 네. 통일, 그다음에 우리 심리적인 통일, 위로의 통일, 뭐 의료 봉사의 통일, 또는 앞으로 교육의 통일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루어질 북한의 통일 작업을 앞두고 북한 재건 운동을 위한 구체적인 요소들을 미리 알고 미리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합시다. 그것이 통일 담론입니다. 그런 걸 해서 각 교회 드릴 테니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져다 쓰십시오. 그래서 이 전문가 또 운동가 또 목사님들 총신을 다 모아서 또 우리가 당해낼 수 있는 미래 담론을 저희들이 하나씩 만들어서 한국에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각 처에서 각자 각계각진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연합된 생각, 뜻 이것이 하나 밝혀져서 저는 그거를 담론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만 기독교적 통일 담론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 일을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우리 교계의 통일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정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에 관한 정책에서 좀 변화도 있고 전향적으로 나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각계각층이 어느 한두 사람이 또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그것이 또 이루어지거나
진행이 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계에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정부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또 어떤 방향에서 풀어서 통일정책을 물꼬를 텄으면 좋겠나 하는 그런 주문도 한번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 입장이요. 네. 통일 국가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지만 네. 통일의 주역은 사람입니다. 네. 북한의 백성과 네. 남한의 백성이 우리 국민이 네. 한 국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정부가 하는 일은 주로 국가 건설이라는 걸 앞에 두고 네. 역할을 좀 하시고 네. 북한의 백성과 남한의 백성이 인도주의가 됐던 민간이라고 표현하던 경제 교류, 사회 교류, 스포츠 교류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교류는 교회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민간에 맡겨서 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이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고 내적인 그 지혜를 나누면서 두 개의 트랙으로 동시에 같이 갔으면 좋겠다. 네. 이제 과거 정부들 보면요. 네. 민간을 믿지를 못해요. 관이해야만 잘 되는 걸 사는데 네. 솔직히 말해 세계 역사는 국가와 국가끼리 네. 정부와 정부끼리는 지금 사드 배치와 핵에서 보더니 항상 갈등이 있습니다. 네. 그건 뭐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맥히고 말 거냐. 숨통을 터주는 것은 항상 백성과 백성,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류입니다. 네. 그래서 남북한은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또 기타 사회단체가 앞장서서 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민간 차원에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것이 정부 차원의 교류를 굉장히 원활하게 해주고 도와주는 물꼬트기입니다. 네. 이걸 잘하는 것이 모범적인 사례가 독일이에요. 네. 전 독일하고 우리는 상황은 다르지만 그 모델만큼은 받자. 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부는 과감하게 모니터링은 하되 네. 위임할 건 위임하고 네. 또 받을 건 받고 네. 이래서 그 쌍방이 네. 정부와 민간이 아주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통일정책을 갔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주 적절한 그리고 적확한 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분단 70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이 어쩌면 이질화되어 있는 남북 간의 맞습니다. 예. 마음의 통일, 정서의 통일, 영혼까지도 함께 묶어줄 수 있는 그런 통일로 가려면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류를 다변화하고 맞습니다. 접촉의 범위를 넓혀서 각계각층이 북한 사람에 대해서 뿔 달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 그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그런 통일의 길로 가는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마무리 말씀으로 한마디 더 해주시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통일 얘기하면서 꼭 우리 남쪽 백성들도 한 가지 가져야 할 게 있습니다. 네. 통일되면 남과 북은 하나인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 속의 여럿이다. 네. 지금 남한 우리 같이 삽니다만 말이 한 백성이죠. 네. 지역별로 사고방식 다르고 그렇습니다. 또 계층별로 다르고 네. 성별로 다른데 이게 다양하잖아요. 네. 이 다양한 것이 모여서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네. 참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 또 모든 사람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인데 통일이 돼도 남과 북 사이에 이런 다양한 게 모여서 하나의 자유민주체제를 만든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통째로 남한과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지역마다 또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다른 것을 남쪽 백성들이 제 부탁이에요. 다른 것을 틀리다고 하지 말자. 네. 중요한 것은 다른데 자유민주주의, 자유. 근데 성경 말씀대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뭐 또 자유가 뭐 들풀처럼 피어나고, 평화가 아주 밝게 꽃피고, 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시켜 그 안에서 이제는 체제가 무너졌으니까 네. 이제는 다양한 모습대로 합해서 살아가자. 그래서 저는 우리 남한이요. 통일되는 나라는 무슨 나라냐 하면 꼭 오케스트라 같은 나라다. 네. 악기가 다 다를 겁니다. 네. 부는 주자도 다를 거고요. 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복음,
정의, 네. 평화라는 악보에 의해서 네. 우리가 주의를 하면 네. 다양한 악기가 화음되는 악기를 만들자. 네. 그래서 통일된다는 정말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심포니 연주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각자 악기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네. 그러나 화음되게. 네. 이 준비를 남쪽이 빨리 해야 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북핵 위기를 둘러싼 국제 정세는 여전히 긴장 속에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 안보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통일의 그날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막혔던 남북 교류의 물꼬가 열리고 통일을 향한 국민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구TV 뉴스 초대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